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공무원학원 소방사관학원 영어 줄리아입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인문학에서 공시영어의 정답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촬영한 게 4월 달에 까미의 전락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다음 카페 줄리아 공무원 영어 들어가셔서 거기에 섹션을 보시면 유튜브 촬영 지문 중급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 또 지문을 올릴 테니 꼭 해석을 적어 보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독해노트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독해노트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해 독해노트는 해석을 손으로 직접 적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독해노트에 드러내야 될 것을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치사입니다. 영어 문장의 전치사를 얼마나 매끄럽게 살리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잘 되고 못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반드시 초록색 형광펜으로 색칠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어도 초록색으로 칠하고 한글도 초록색으로 칠하고 제가 한 것하고 비교하십시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매끄럽게 바꿀 단어들, 의역할 단어에 대한 공감입니다. 자, 우리말로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구성, 재건축, 어때요? 사실 재구성, 재건축,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reconstruct가 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단어 정도로 쉬워 보이지만 사실 이게 영어 실력이죠. 실제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겉보기에 무난한 단어를 매끄럽게 잘 바꾸죠. 그게 바로 인문학의 힘이고 독서의 힘입니다. 그래서 의역할 단어들, 매끄럽게 바꾸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노란 형광펜으로 영어도 칠하시고 한글도 칠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뒤 두 문장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서 접속부사를 일부러 넣어보세요. 자, 그래서 접속부사, 그러나를 넣었다. 그럼 그 그러나에 오렌지색 형광펜으로 칠하세요. 또 문장과 문장 사이에 결과적으로를 썼다. 그럼 그 결과적으로라는 그 한글말에 오렌지색을 칠하세요. 접속부사 넣어라, 그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파란 색깔 볼펜을 이용하셔서 파란 색깔 문법을 또 적용합니다. 문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지식형 문법이 있고 구조문법이 있습니다. 다시 지식형 문법이 있고 구조문법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원이라는 단어를 하나는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것은 지식형 문법에서 하나가 아니고 원은 우리는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첨삭하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투부정사, 동명사, 접속사 이런 아이들은 구나 절이지요. 그 구나 절을 영어에도 괄호로 묶으시고 준동사 구, 접속사 절, 그리고 한글 해석 덩어리도 괄호로 묶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한 색깔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초록색 형광펜으로 전치사를 표시하자. 노란색 형광펜으로 의역할 단어를 표시하자. 그 다음에 오렌지색 형광펜으로 접속 부사, 우리말로 쓴 것을 형광펜 하자. 네 번째, 파란 색깔 볼펜으로 준동사 구 또는 접속사 절을 괄호로 묶고 또는 문법적인 표시를 하자, 그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한 단락 해석을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뭐를 쓰냐면요, 상위 요약을 적으세요. 상위 요약이란 보다 한 단락의 내용을 단어 두세 개로 줄이는 겁니다. 다시 한 단락의 내용을 단어 두세 개로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의 효능 이렇게 해요. 그럼 비타민은 본문 속에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지요. 키워드니까 키워드를 쓰고 그 다음 효능이란 단어는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속성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위 요약을 적으세요. 하위 요약은 한 단락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입체적 요약을 적으세요. 입체적 요약은 지문을 등분한 표시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단락에 7문장이 있는데 그 7문장을 3등분 하셨다. 그럼 여러분들이 A, B, C 3등분 했다고 적으시고 그 A 등분을 명사로 끌어올려서 A는 도입부, 그럼 도입부. 그 다음 B는 뭐다? 예를 들어 문제 제시. 그 다음에 C는 비판. 그렇게 다시 도입부, 문제 제시, 비판 이런 식으로 명사 용어를 써서 단락 정해 방식 용어를 써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어조도 안 틀리려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추상적인 글을 머릿속에서 느꼈던 그 추상적인 글을 객관화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것을 객관화시킨 것을 우리가 표상이라고 하고 이 표상이 전이가 된다. 똑같은 유형을 보면 똑같은 유형인지 볼 줄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 학생들은 그냥 많이 봤으니까 기억에 의존해서 푸는데요. 그 구시대적인 학습법으로는 지금 시험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선생님 겉보기에는 당연히 다른 지문이지만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것을 본인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본인 스스로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독해노트를 논리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제가 독해노트 만들 지문. 자, 오늘 할 지문은 뭐냐? 2020 2020년 경찰 1차
그래서 19번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19번 지문. 자, 문장 번호를 보니까 1번부터 7번까지 문장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도 똑같이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습하고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제가 먼저 강약 주고 들어갈게요. 임팩트를. 첫 번째 문장에서 단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끄럽게 바꿀 단어입니다. 첫 번째, insight, 통찰력. 그 다음, restructuring, 재구성. 그 다음, non-progress, 이런 단어들이 쉬워 보이지만 우리 학생들의 이해도가 반영됩니다. 자, 그럼 1번 갑니다. 여유있게 할게요. 여유있게. 글맛을 느껴야 되거든. 글맛을 느끼는 사람은 바보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글맛을 느끼는 사람은 여유를 갖고, 알면 여유가 있어요. 모르면 여유가 없고, 모르면 들통 안 나려고 빨리 해먹어버려. 모르잖아. 자기가 모르면 들통이 안 나려고 그냥 빨리 훅 넘어가 버리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근데 알면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정말 알고 여러분들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보시길 바래요. 1번 갑니다. 자, 일부 심리학자들은 믿는다. 대절이라고 인사이트, 통찰력이라는 것은 결과물이다. 무엇의 결과물이냐 하니 문제의 재구성의 결과물이다. 뭐 하고 나서 non-progress, 발전이 없는 그런 일정 기간이 있고 나서 말이다. 다시, 자, 통찰력이라는 것은 문제의 재구성의 결과물이다. 발전이 없는 일련의 기간이 있고 나서 말이다. where, 그 발전이 없는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은 지난 경험, 과거의 경험에 지나치게 포커스를 맞춘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get stuck, 갇혀있다라고 여겨진다 이겁니다. 자, 통찰력이 뭡니까 여러분들? 통찰력은 어떤 걸 아느냐, 정보에 대한 걸 아느냐 모르냐가 아닙니다. 알고 모름의 문제는 통찰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통찰력이라는 것은 식견, 이게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근본을 파헤치는 겁니다. 근본. 그 문제에 대한 근본을 파헤쳐서 당장의 해결책이 아니라 10년 뒤에, 20년 뒤에 해결책까지 내다보는 것, 그 성견지명까지 갖고 있는 것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재구성이 무슨 말이에요? 재구성. 재구성이란 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볼펜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눈에 보이는 순서는 바로 이 색입니다. 파란색이 원인이라서 빨간 결과가 생겼고, 빨간 게 또다시 원인이라서 검정색의 결과가 생겼어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재구성이라 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모두 이렇게 보겠죠. 남들은. 그런 인사이트,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만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지금. 아니야, 이게 원인이야. 그래서 이게 생겼어. 이게 또 원인이라서 이게 생겼어. 이게 바로 통찰력입니다. 순서 뒤집기죠. 그러니까 인과성 뒤집기죠. 인과성이나 순서의 문제를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재구성한다. 되겠나요? 근데 이 재구성하는 게 언제 가능해지냐 하니 반드시 어떤 기간이 있어야 되냐? non-progress, 발전이 없는 상태, 쉽게 말하면 깝깝한 상태입니다. 깝깝한 상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깝깝한 상태일 때 어떻게 비춰지냐 하면 그 사람은 과거의 경험에 너무 집착한다. 거기에 갇혀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경찰 형사가 있어요. 그치? 남들은 다 다른 사건으로 넘어갔어. 근데 이 형사는 뭐예요? 어떤 이 한 사건에 완전히 꽂혀 있는 거야. 그럼 남들이 보기에는 병신같이 보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바빠 죽겠는데 니 빨리빨리 혼자 뭐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니 혼자 뭐 미제 전담팀에서 뭐 니만 잘났냐? 그러니까요. 남들한테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냥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연구 왜 해?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것만 하고 있어. 답도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통찰력이라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 남들이 보기에는 그 더딘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답보된 상태, 진전이 없는 상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A new manner to represent the problem. 그 문제를 대표하는 새로운 방식.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의역을 좀 할게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갑자기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결과 leading to different paths to solution. 해결책으로 가는 다른 길을 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길이라는 것은 뒤에서 꾸밉니다. 이제까지 예측하지도 못한 그런 해결책으로 가는 다른 길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앞에 접속 부사를 넣어보면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 세 번째 문장 갑니다. It has been claimed that 대디아라고 주장되어져 왔다. 대절로 갑니다. 어떤 구체적인 지식도
어떤 구체적인 경험도 문제 상황에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더. 어떤 구체적인 지식도 어떤 구체적인 경험도 그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통찰력을 얻을 것이라고 요구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까지 경험이나 그런 지식이라는 것은 통찰력과는 무관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4번으로 갑니다.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말이다. One should break away. 사실은 우리는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 경험으로부터 break, 부수고 away, 떨어져 나와야 한다. 그래서 경험은 좀 쓸데없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물을 부수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let the mind wander freely. 우리의 정신이 영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경험에 얽매여만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렇다고 여기까지가 주제문으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읽은 학생은 잘못 받아들여서 경험은 불필요하다. 경험은 통찰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글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단서가 바로 5번 문장의 nevertheless입니다. 5번 문장에서 nevertheless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지. 그럼 당연히 역접이니까 무슨 말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은 필요하다는 말을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은 필요하다고 해야지. 그래 방향이 옳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5번 갑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인 연구는 대리아를 보여주었다. insight, 통찰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결과물인데 ordinarily, 우리의 평범한, 늘상 하는 그런 분석적 사고의 결과물이래. 분석적 사고만 보면 예력이 떨어져. ordinary가 있습니다. 그럼 늘상 분석적 사고를 하려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글은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로 갈 거예요. 자, 5번 문장 다시 한번 번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연구는 대리아를 보여준다. 통찰력이란 것은 actually, 실제로 일상적인 분석적 사고의 결과물이라고. 6번 문장 갑니다. The restructuring of a problem. 문제에 대한 그 재구성이라는 것은 can be caused by unsuccessful attempt. 성공하지 못한 시도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이해를 하자. 성공하지 못한 시도. 성공하지 못한 시도를 상위로 끌어올리면 수많은 경험이지. 경험이 많다는 게 시도가 많다는 거지. 경험이 많다는 게 시도를 많이 했다는 게. 시도를 많이 해야 성공하지 못하든 성공을 하든. 그럼 시도가 많다는 건 결국 경험이 많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경험 플러스로 가고 있는 거지. 자, 좋네요. 그래 아주 좋아요. 문제의 어떤 재구성이라는 것은 성공하지 못한 시도들에 의해서 야기된다. 이 말은 경험에 의해서 야기된다.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많은 데 있어서 in solving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 콤마 ing 그 결과 leading to lead to가 뒤에 동명사 오죠. 그럼 lead to라는 수거와 동명사 being pp 사이에 온 명사 new information이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 의미상의 주어를 먼저 번역할게요. 새로운 정보가 being brought 안으로 들어오니까 생기는 거지. 새로운 정보가 생기는 것을 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while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마지막 문장 갑니다. The new information 그 새로운 정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 기여한다. 즉 새로운 정보 덕분에 완전히 다른 관점. 그죠? 다시 상황을 다시 보는 그런 힘이 생긴다.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thus 그 결과 아하 하는 그것을 아하 번뜩이는 그런 통찰력을 야기한다 이겁니다. 네, 자 출제원이 너무 좋은 질문 가져왔어요. 이 19번 질문의 특징은 끝까지 경험은 좋다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글을 읽을 때 초짜들은 피상적으로 껍데기만 읽으면 경험으로부터 빠져나와라 그러니까 경험은 필요 없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이 통찰력의 근본이 되는 것은 수많은 경험들이다. 왜? 인과성 가볼까? 해볼게요. 수많은 경험들이 뭘 하게 되니까 수많은 경험들이 쌓여서 거기서 뭐가 되니까 새로운 정보가 나오니까 그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그지? 그걸 통해서 결국은 다시 사건을 재구성하게 되니까 그 사건의 재구성이 결국은 분석적 사고를 가져오니까 그래서 결국 분석적 사고, 통찰력이라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즉 수많은 경험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낳을 수 있고 거기서 분석적 사고의 밑거름, 통찰력의 밑거름이 생긴다 이겁니다. 자, 저는 이 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nevertheless라고 생각해요. nevertheless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 경험의 중요성을 말을 하는구나. 경험 없이는 통찰력이 없다는 글이구나 라고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글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위 요약을 해보면요. 통찰력의 근원, 통찰력은 어디서 오는가 정도로 요약할게요. 다시 통찰력은 어디서 오는가 정도로 요약할게요. 그리고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통찰력이라는 것은 나왔네. 문제 해결 실패, 실패의 수많은 경험들이 생기면서 획득 가능하다. 그렇게 요약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만 중요한 거 한번 뜯어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문장에서 문법. 자, 문법, 선행사, 난 프로그레스, 발전이 없는 상태, 이 아이가 선행사고, 그 다음 이것을 하나의 공간적 개념으로 보고 장소의 관계부사 where를 썼습니다. 그 다음 where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요. 관계부사 where 뒤에는 지금 수동태, 뭐뭐라고 여겨진다. be believed to 부정사, 완전한 문장이 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자, 해결책이라는 명사, solution. 이 솔루션이 후치 수식을 받고 있어요. 솔루션 뒤에 보니까 부사, hitherto, 이 아이가 뭘 꾸민다? unpredicted, PP를 꾸며요. 그리고 이 예측하지 못한이라는 이 PP가 솔루션을 꾸미고 있다. 그겁니다. 그 다음 3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3번 문장, 맨 앞에 it이 뭐다? 가주어. 그 다음 대절이 뭐다?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사이에는 뭐 쓰신다? 수동태. 그래서 주어가 동사라고 정당성이 요구되었다. 주어가 동사라고 주장되어져 왔다.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에는 6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6번 문장 봐주세요. 6번 문장. 6번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동사가 뭐죠? can be caused, 야기되어진다. 그 다음에 문미 ing 찾아봐요. 분사구문. 그럴 때 야기하다, leading to. 다시 한번 더. lead to 뒤에는 뭔다? 동명사. 그래서 그 동명사 뭐왔다? being brought in. 근데 동명사 앞에 있는 new information이 뭐다?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lead to,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새로운 정보가 생기는 것을 야기하다. 그죠? 새로운 정보가 생기는 것을 야기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지금 의미상의 주어 있죠? new information 뒤에 보면 being brought in이지. 이럴 때 in은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in은 부사로 보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in은 버릴 수 있지. 그럴 때는 전치사, 잘못 말했나? 전치사가 아니고, 부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번 지문입니다. 네, 통찰력의 근원, 통찰력은 어디서 오는가? 수많은 경험들이, 결국 통찰력이 생기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뭐 이런 글이 되겠습니다. 네. 자, 19번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해노트를 만드는 이유, 손으로 그냥 해석 적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반드시 드러내야 될 것, 전치사의 실력 드러내기. 그 다음 의역할 단어, 겉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문맥에서 중요한 영향 끼치는 단어들을 잘 표시하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접속 부사를 넣어보자. 그 다음 네 번째는 파란색 볼펜으로 지식형 문법이나 준동사, 구, 접속사, 절, 이 말뭉치를 제대로 처리하자. 그겁니다. 그리고 상위 요약, 하위 요약, 입체적 요약을 딱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독해노트.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조상적인 글들을 객관화시키는 것이다. 추상적인 글을 뭐 하는 것이다? 객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능력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친숙하면 맞추고 반복에 의해서 맞추는 그런 원시적인 구시대적인 학습법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거 낯선 지문이지만 원리가 동일하구나. 생소한 지문이지만 이 지문하고 동일하구나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지금 트렌드에 맞는 그런 시험 전략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인문학에서 공시영어의 정답을 찾다.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새로운 지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